저기다, 놓치지 마라. 빨리 잡아. 한 처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을 긁으며 올라왔지요. 그래도 발은 멈추지 않았지요. 멈추면 끝이라는 것을 처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며 어떤 인연으로 조선을 뒤집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때는 한겨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넘어갔지만 하늘 끝자락에 붉은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고개를 넘으려는 사람이라면 서두를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레 하나가 고개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금자루를 잔뜩 실은 무거운 술래였지요. 끄는 이는 어깨가 넓고 덩치가 큰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28이 고개 글 수도 없이 오른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디쯤에서 돌부리가 나오는지, 어디쯤에서 길이 좁아지는지 눈을 감고도 알 것 같은 걸음이었지요. 봄이면 진창이 되고 겨울이면 얼어붙는 이 길을 만석은 날마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소금 참고에서 자르를 받아 장터로 내려가는 것이 사람의 하루였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술의 바퀴 소리와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만석이라 불렀습니다. 손이 크고 등이 곧든 소금 장수였지요. 저녁빛이 술의 위자로 가장자리를 비추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서리처럼 붙어 있었지요. 그런 저녁 상길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불로 저기다, 놓치지 마라. 빨리 잡아. 뒤에서 횃불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살아 있어야 값이 된다. 사람을 잡아다 팔아넘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처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갯길이 꺾이는 자리였지요. 발끝이 얼어붙은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확 쏠렸지요. 무릎이 먼저 눈 속으로 꺾였습니다. 두 손이 얼음을 짚었지요.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붉은 빛이 흰눈 위로 번져 나왔지요.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덜컹해서 술의 소리가 들렸지요. 무거운 자루들을 잔뜩 실은 술래 하나가 고개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처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내의 눈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요. 놀란 기색도 없었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황을 살피는 눈이었지요. 처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산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처녀 뒤편을 한번 보았습니다. 연불이 상구비를 막 돌아오고 있었지요. 한 해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다음 말없이 움직였지요. 수레 위 자루 둘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덜컥 소리가 났지요. 수레 아래 집과 나무판 사이로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몸을 구겨 넣을 만한 자리였지요. 사내가 낮고 급하게 말하였습니다. 어서 여기로 오시오. 빨리.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요. 평소 말이 없는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녀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팔꿈치로 땅을 짚어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마른 집이 뺨을 긁었지요. 차가운 나무판이 등을 눌렀습니다. 소금 냄새가 코를 찌르며 올라왔지요. 몸이 겨우 들어가자 사내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집이 덮이고 자루가 다시 올라왔지요. 빛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쫓던 자들이 닿았지요. 야, 멈춰라. 수술래가 섰습니다. 여자 하나 못 봤냐? 사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목청을 높였지요. 풀어 소금이요. 싸게 드립니다. 풀어. 뒤쫓던 자들이 멈칫하였습니다. 사내는 쫓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밤길에 손님을 만난 장사꾼처럼 수레 옆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한 대박이면 겨울 김장 걱정 없소이다. 날이 들 때게도 필요하시면 떼어드리겠소. 지금 나한테 장사하냐? 장사꾼은 손님 있을 때 팔아야지요. 못 믿어 오시면 찔러 보십시오. 소금밖에 없습니다. 수레 아래 어둠 속에서 처녀는 숨을 죽였지요. 심장 소리가 귀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렇게 태어난 사내가 믿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태어남이 지금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수레를 한 바퀴 돌았지요. 그러더니 발로 옆판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쿵! 자루들이 흔들렸지요. 수레 아래 처녀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어깨가 나무판에 부딪혔지요. 아팠으나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자루 내려봐라. 칼 빼드는 소리가 났지요. 푹! 자루 하나가 깊이 찔렸습니다. 소금이 쏟아졌지요. 저녁빛을 받은 소금 알갱이들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처녀의 뺨 위로 차갑고 마른 것들이 흘러내렸지요. 소금 맞네. 뒤에서 있던 놈이 말하였습니다. 밑도봐. 처녀의 심장이 멎지요. 허리를 굽히는 기척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수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였지요. 처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사내가 앞으로 나섰지요. 그만두시오.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소금 다 흘리면 당신들이 물어낼 수 있겠나? 창고에서 막 받아온 물건이요. 수량 안 맞으면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뒤쫓던 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지요. 괜히 건드렸다가 골치 아프다 됐다 가자. 발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한 불빛도 천천히 사라졌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수레가 멈추었지요. 자루가 치워지고 집이 거쳤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한꺼번에 들이쳤지요. 처녀가 기어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눈을 짚고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지요. 숨이 가팠습니다. 뺨에는 집이 긁힌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지요. 살아 있었습니다. 산내는 흐트러진 자르를 말없이 다시 세우고 있었지요. 처녀에게 어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지요. 따라와라. 처녀는 일어섰습니다. 술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하였지요. 눈 위에 발자국이 두 줄 생겨났습니다. 한 줄은 크고 깊었고 한 줄은 가늘고 흔들렸지요. 그러나 두 발자국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멀리서 뒤쫓던 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놓치면 관아에 넘긴다 하였지. 계속 뒤져라. 처녀의 발걸음이 잠깐 굳었지요. 관아. 그 말 하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 산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뒤쫓는 자들은 왜 관아를 들먹이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의 집은 장터에서 한참 벗어난 찬막한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살인문도 변변치 않은 작은 집이었지요. 집을 얹은 낮은 지붕에 흙벽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집과 버려진 집은 다른 것이지요. 칼림은 빠듯하되 손길은 닿아 있었습니다. 예화는 문턱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한 발짝 들어서려다이 굳었지요. 낯선 사내의 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몸이 이미 한계였습니다. 숨은 여전히 거칠었고 무릎은 언제 악기일지 몰랐지요. 망설림보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만석이 짧게 말하였지요. 들어오시오. 예화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불이 약하게 타고 있었지요. 아궁이 쪽에서 흘러나오는 온기가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녁상길에서 온몸으로 받아낸 칼바람이 그제야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지요. 예화는 그 따뜻함이 낯설었습니다. 오래 쫓기던 사람에게 따뜻함이란 잊어버린 감각이었지요. 만석이 국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예화는 두 손으로 겨우 받아들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이 들었지요. 한 숟갈 겨우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멈추었지요. 싱거웠습니다. 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지요. 그러나 예화는 그대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맛을 따질 때가 아니었지요.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따뜻한 것을 먹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몇 숟갈 더 떴지요. 그러다 눈이 감겼습니다. 몸이 스스로 기울기 시작하였지요. 예화는 것을 느꼈으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지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떨렸지요. 추위와 탈진이 한꺼번에 밀려든 것이었습니다. 산길에서 달리는 동안 버텼던 것들이 따뜻한 방 안에 들어오자 한꺼번에 쪼아졌지요. 손끝이 전력고이가 딱딱 맞부딪혔습니다. 만석이 잠깐 멈추었지요.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떨림이 멈추지 않았지요. 예화의 몸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보며 잠깐 고민하였지요. 그리고 결국 조용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예화를 품으로 끌어당겼지요. 함께 이불을 덮었습니다. 체온이 닿았지요. 사내의 체온은 크고 고요하였습니다. 예화는 무의식 중에 그 온기 쪽으로 더 가까이 붙었지요. 그대로 버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어왔지요. 방 안에는 불빛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지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있었다면 더 불편하였을 것이지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예화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만석의 옷자락 끝을 살며이 움켜쥐었지요. 꿈속에서 하는 것처럼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손을 떼지 않았지요. 말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희미한 빛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화가 눈을 떴지요. 처음에는 어디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몸 전체에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천천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예화는 눈을 감은 채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이 온기가 끝날 것 같았지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예화는 천천히 몸을 떼었지요. 만석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예화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석도 말없이 일어나 부엌 쪽으로 나갔지요. 전날 밤 일은 없던 것처럼 둘 다 그냥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예화는 마당으로 나왔지요. 집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쌓인 눈을 쓸고 물을 길어왔지요. 특별히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지요. 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람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석은 멀리서 그것을 보았지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하지도 않았지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 없는 받아들림이 예화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편하였지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지요. 솥에서 국이 다시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빛이 방 안에서 조용히 흔들렸지요. 예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아직 안 물었습니다. 만석이 짧게 답하였지요. 만석이요. 예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지요. 예화입니다. 드디어 말하였습니다. 쫓기던 처녀가 아니라 예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길지 않은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이름을 아는 사이가 되었지요. 이름을 아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지요. 불빛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망자와 장사꾼이었던 둘이 이제 같은 공간에 앉은 사람이 되었지요. 이름 두 개가 오 작은 방 안에서 이야기는 조용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석이 먼저 밖으로 나갔지요. 수레를 끌어내는 소리, 자루를 올려 씻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예화는 그 소리에 눈을 떴지요.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 보았지요. 어제 얼음을 짚으며 긁혔던 손등이었습니다. 딱지가 앉아 있었지요. 살아 있다는 것이 손등 위에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화는 문 쪽을 보았지요.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집을 나서면 그만이었지요. 그러나 발이 문 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망이 아니었지요.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술의 멍이를 잡으려다 예화를 보고 멈추었지요. 어디 가려고요? 예화가 말하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짐도 들고 모든 거 들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밥만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석이 수레를 잡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장터길이 멀고 험하어제 그 몸으로 오늘 또 나서는 건 물리어 어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걷는 것쯤은 거뜬합니다. 만석이 예화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예화는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만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는 것이 허락이었지요. 둘이 나란히 길을 나섰습니다. 바퀴 소리가 일정하게 났지요. 눈 위로 술의 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예화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지요. 길 양옆으로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어딘가 조용하였지요. 아침이면 들려야 할 소리들이 없었습니다. 장터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러나 이상하였습니다. 장터라면 을에 떠들썩하여야 하는데 소리가 낮았지요. 예화의 눈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 하나였지요. 길섭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구어져 있었지요. 옆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해가 중천인데 왜 이러냐. 점심에 국이라도 끓여줄 테니 조금만 버텨라. 응,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예화는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노인 하나가 보였습니다. 나무걸상에 앉아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지요.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고도 한참을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노파가 걱정스레 물었지요. 영감 왜 안 먹어요? 식기 전에 어서 먹어요.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잘 안 넘어가. 요새 왜 이리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어. 노파가 숟가락을 받아들며 혀를 찼지요. 소금이 있어야 간을 맞추지. 싱거우니 밥이 넘어가겠어요. 장터 한켠에서는 아악 둘이 나지막이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치가 또 물러졌네. 이 김치를 어쩌면 좋아? 다른 안악이 김치도 간을 들여다보며 말하였지요. 소금을 제대로 못 써서 그렇잖아. 나도 올해 김장을 반도 못 담갔어. 소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원. 장터에 나와봐야 없고 없다는 소리만 듣고 돌아가잖아. 이러다 겨울을 어떻게 나려고. 예화는 그 자리에 서서 장터를 둘러보았지요. 아이 놓인 김치도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다 같은 이유였지요. 소금이었습니다. 예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석의 수레가 보였지요. 소금 자루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다시 장터를 보았지요. 소금을 파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소금을 구하러 나온 사람은 있는데 정작 소금이 없었지요. 예화가 만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수레에는 소금이 저렇게 가득한데 장터에는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없어지는 겁니까? 만석이 술에 멍에를 잡은 채 낮게 말하였지요. 길에서 다 뜯기는 거요. 뜯긴다니요? 누가 뜯어가는 겁니까? 만석이 잠깐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이 고을 소금 유통은 이찬봉이라는 자가 쥐고 있소. 관아 중간 관리인데 소금 창고 열쇠도 그 사람 손에 있고 통행 허가도 그 사람이 내주지요. 창고에서 소금을 받아 장터로 가져오려면 검문을 3군데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서 통행세다 뭐다 하며 엽전을 뜯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관아. 앞에서는 수량 검사 핑계로 소금, 자료를 아예 가져가 버리오 예화가. 눈썹을 찌푸렸지요. 그러면 창고에서 가득 싣고 나와도 장터에 도착하면 절반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절반이면 다행이요. 어떤 날은 1분에도 안 남소. 팔아봐야 남는 게 없으니 장사꾼들이 하나 둘 포기하는 거요. 나처럼 버티는 사람이 몇 소? 그럼 뺏어간 소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만석이 관아 쪽을 눈짓으로 가리쳤습니다. 이찬봉 창고에 사이지요. 거기 소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아오. 장터 사람들이 1년 써도 남을 만큼 있어. 그런데 그걸 풀지 않는 거 풀면 자기 배를 못 채우니까. 예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장터 사람들은 소금이 없어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소금은 이찬봉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소. 예화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오래전 기억이 밀려들었습니다. 마당에서 곡식자루가 하나씩 끌려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세금이다. 나라 곡식이다.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이 텅 비어갔지요. 아버지는 사랑방 문 앞에 서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장터가 그 마당과 똑같았지요. 빼앗기는 것만 달랐습니다. 그때는 곡식이었고 지금은 소금이었지요. 방법만 다를 뿐 사람이 사람을 짓밟는 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화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없는 게 아니군요.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에요. 못 오게 막는 거지. 만석이 예화를 보았지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화는 주저앉아 있는 아이를 다시 보았지요. 어머니가 아이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였지요. 소금은 있었습니다. 이찬봉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저 아이는 지금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화는 그 사실이 가슴속에서 돌덩이처럼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만석이 수레를 끌고 길을 나섰지요. 예화는 그 옆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지요. 눈 위로 수레 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제보다 몸이 조금 나아져 있었지요. 발걸음이 어제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수레 위에는 소금 자루 여러 개가 실려 있었지요. 예화는 걸으면서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옆면을 살짝 쥐어 보았지요. 차갑고 단단하였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것들이 떠올랐지요.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아이, 밥을 삼키지 못하던 노인, 물처럼 흘러내리던 김치독.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닿으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예화는 그 생각을 하며 발을 옮겼지요. 한참을 내려가자 고개 아랫길이 좁아지는 자리에 포졸 둘이서 있었습니다. 만석이 수레를 세웠지요. 통행증 내놓아라. 만석이 품 안에서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포졸이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그러다 갑자기 예화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순간 예화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포졸의 눈이 예화의 발끝부터 얼굴까지 천천히 훑어 올라왔지요. 어디서 본 사람을 떠올리려는 눈이었습니다. 예화는 숨을 죽였지요. 사흘 전 산길에서 뒤쫓던 자들이 내뱉었던 말이 귀 속에서 울렸습니다. 놓치면 관아에 넘긴다. 그 말이 고을까지 다 있을 수 있었지요. 포졸의 눈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소금 수레에 여자가 따라다니는 게 수상하지 않냐? 어디서 온 여자냐? 행색도 영말이 아닌데 포졸의 눈이 예화에 찍힌 저 고리, 자락과 손등의 딱지를 훑쳤습니다. 도망 중인 사람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예화는 그 눈길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잘못 말하면 끝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그때 만석이 나지히 말하였습니다. 내 마누라요? 예화의 눈이 커졌지요. 숨이 멎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지요. 만석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묻는 사람에게 당연한 대답을 하는 표정이었지요. 포조의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마누라, 증거는 있냐? 행색을 보니 같이 사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만석은 대답 대신 움직였지요. 아무 말 없이 예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지요. 오래 수레를 끌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억지로 잡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잡는 손이었지요. 예화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지요. 예화를 향해서였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라 하지 않았소.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추위에 따라 나서면 어쩌자는 거요? 저고리는 또 왜 이 모양이요? 길에서 걸린 거요? 어서 수레 위에 올라타시오. 예화는 눈이 동그해졌지요. 만석이 잔소리하는 남편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하는 순간 어안이 벙벙하였지요. 그러나 만석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빨리 맞장구를 치라는 눈빛이었지요. 예화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걱정이 되어서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만석이 혀를 찼지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요? 사람이 말을 들어야지. 어서 올라타시오. 포졸이 그 모습을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내 단속도 못하는 남편과 말 안 듣는 아내. 흔한 부부 싸움이었지요.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포조의 손을 저었지요. 가라. 마누라 단속이나 잘해. 수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만석이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괜찮어? 예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꾹 누르며 말하였지요. 집에 있으라는 말씀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만석이 앞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급하게 나온 말이요. 아까도 그러셨지요. 예화가 고개를 숙였지요.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웃음을 참는 것이었지요. 만석은 그것을 보지 못한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손은 아직 잡혀 있었지요. 조금 더 내려가자 나무다리가 나왔습니다. 다리 앞에 또 다른 사내가 버티고서 있었지요. 그제야 만석이 손을 놓았습니다. 예화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었지요. 다리 세다. 만석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까 검문에서 이미 넷소 같은 길 아니요. 사내가 팔짱을 끼며 말하였지요. 거긴 거기고 여긴 여기야. 내 다리 쓰려면 내지 싫으면 돌아가든가. 만석이 사내를 보았습니다.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돌아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장터로 갈 수 있었지요. 만석은 말없이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엽전이 또 나갔지요. 예화는 그것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다리를 건너 관 앞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관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소금 자루를 내려놓으라 하였지요. 만석이 자루를 내리자 관리가 손을 안에 집어넣어 마구 휘저었습니다. 양이 적네. 만석이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참고해서 아침에 받아온 것이요. 양이 적을 리가 없소. 관리가 만석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지금 내 말 잊고 맞고 내가 틀렸다는 거냐? 만석이 입을 다물었지요. 더 말했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벌금 내 엽전이 또 나갔지요. 예화는 그 자리에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검문에서 한 번, 다리에서 한 번, 관아 앞에서 한 번, 장터에 닿기도 전에 3번을 뜯었지요. 만석의 주머니가 눈에 띄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였지요. 술래의 소금 자루가 줄어 있었습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줄어 있었지요. 만석이 수레를 세우고 멍하니 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절반이 날아갔어. 혼잣말처럼 내뱉었지요. 예화는 그 말을 들으며 멈추어 섰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려왔지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밀려들었지요. 마당에서 곡식자루가 하나씩 끌려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세금이다. 나라 곡식이다.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이 텅 비어갔지요. 아버지는 사랑방 문 앞에 서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화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요. 다시 눈앞을 보았습니다. 줄어든 소금 자루가 보였지요. 장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힘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예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 씨 저한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석이 고개를 들었지요. 소금이 없다고들 하는데 정작 수레에는 이렇게 자루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터에 오면 없어요. 없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석이 예화를 바라보았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겉문에서 빠지고 다리에서 빠지고 관아, 앞에서 또 빠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오면 이미 절반이 없어집니다. 사람들 손에 닿기도 전에 말입니다. 만석이 낮게 말하였지요. 뻔히 알면서도 어쩌겠소? 그냥 당하는 거지. 예화가 만석을 보았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자루제로 가져오니까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나눠서 가져오면 겉문에서 덜 뜯기지 않겠습니까? 만석이 잠깐 생각하였지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소?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예화가 장터 쪽을 가리켰지요. 주저앉아 있는 아이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등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저 아이 좀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저 아이는 겨울을 못 넘깁니다. 만석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지요. 바람이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소금 자루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지요. 자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닿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완석은 마당 쪽을 향해 누워 있었지요. 눈을 감고 있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뜯긴 엽전이 머릿속에서 자꾸 샘이 되었지요. 검문에서 한 번, 다리에서 한 번, 관아 앞에서 한 번,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것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손이었습니다. 예화의 손을 잡던 순간이었지요. 급하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산길을 달리고 수레 아래에 숨고 낯선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람의 손이었지요. 안석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았지요. 불빛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예화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예화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지요. 만석의 얼굴이었습니다. 프로 집에 있으라 하지 않았소.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추위에 따라 나서면 어쩌자는 거요? 프랄 저리는 또 왜 이 모양이요? 그 말들이 귓속에서 다시 들려왔지요. 프랄 잔소리하는 남편처럼 목소리를 높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참았던 웃음이 그 뒤에 나온 말이었지요. 풀어 그래도 웃음이생. 풀어 급하게 나온 말이요. 참았던 웃음. 풀어 예화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어지 풀어 그래도 웃음이 새 나왔지요. 참아도 웃음이 또 풀어. 낮에 고개를 숙이며 참았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참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지 몰랐지요. 아까도 그러셨지요. 자신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풀얼 그 말을 하면서 어깨가 흔들렸지요. 만석이 앞만 보고 걷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못 본 척하던 그 뒷모습이었지요. 예화는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지요. 말이 없다가 갑자기 마누라라 하고 잔소리를 하다가 급하게 나온 말이라 하고 예화는 다시 입술을 눌렀지요. 풀어 웃음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예화는 만석이 수레를 끌고 나서기 전에 먼저 마당으로 나왔지요. 손에는 작은 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나온 것이었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내내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본 것들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주저앉아있던 아이 밥을 삼키지 못하던 노인 이참봉 창고에 가득 쌓인 소금 만석이 수레를 세우며 말하였지요. 그 그릇으로 뭘 하려고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겉문에서 뜯기고 관아, 앞에서 또 뜯기고 그러고 나면 절반도 안 남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뺏길 바에야 사람들한테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줌씩 팔아서는 본전도 못 건지요. 본전이요? 지금도 본전 건집니까? 어차피 겉문에서 다 뺏길 거라면 그 소금이 이참봉 창고에 쌓이는 것보다 저 사람들 손에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베끼는 건 마찬가지인데 누구한테 뺏기느냐가 다른 거 아닙니까? 만석이 말문이 막혔지요. 예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 보셨지요? 소금 한 줌이면 살릴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참봉 창고에 쌓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소금이에요. 차라리 그 소금이 저 아이국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못 팔아도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사람들 손에 먼저 닿게 하는 게 낫습니다. 만석이 한참을 예화를 보았습니다. 뺏길 바에야 나눠준다는 말이요. 예, 어차피 뺏길 거라면 사람 살리는데 써야지요. 만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더니 말없이 소금 자루 하나를 수레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지요. 예화는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루를 풀지 않았지요. 대신 작은 그릇으로 소금을 조금씩 떠서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줌씩이었지요. 이만큼이면 사흘은 버팁니다. 값도 쌉니다. 오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선뜻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지요. 장터에서 소금 파는 소리를 오랫동안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얼굴들이었지요. 그때 늙은 아악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진짜 소금이요? 얼마요? 예화가 그릇을 내밀었지요. 찍어 보십시오. 진짜 소금입니다. 값은 엽전 하나면 됩니다. 아나이 손가락 끝으로 소금을 찍어 혀에 대어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아이고 짜다 진짜네. 안악이 떨리는 손으로 품만을 뒤졌습니다. 엽전 하나를 꺼내 예화 손에 올려 놓았지요. 예화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돈이었지요. 받았습니다. 안악이 소금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조금 뒤였지요. 그 안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눈빛이 아까와 달랐지요. 얼굴에 무언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국에 넣었더니 숨이 돌아오는 것 같소. 고맙소.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다가오기 시작하였지요. 나도 주시오. 나도요? 우리 집 아이가 며칠째 밥을 못 먹는데 조금만 주시오. 어느새 줄이 생겨났지요. 예화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 줌 또 한 줌이었지요. 그릇이 소금을 뜨고 손이 건네고 엽전이 들어왔습니다. 아이 하나가 소금을 받아 손가락에 찍어 입에 넣었지요. 얼굴에 힘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국에 소금을 넣고 한 숟갈 삼켰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악들이 모여 앉아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였지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장터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상인 하나가 옆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소금 어디서 나는 거 아까부터 저기 줄이 서 있네. 저 처녀가 파는 거라오. 한 줌씩 나눠서 파는데 각도 싸다더군. 그런 방법이 있었네.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먼.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까지 나타났지요. 여기가 소금 파는 데 맞소. 예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더 몰렸지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예화의 손에 엽전이 가득 쌓였지요. 만석이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눈이 잠깐 멈추었지요. 이렇게 남는 건 처음이요.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었습니다. 예화가 손에 묻은 소금을 털며 말하였지요. 어차피 뺏길 소금이었는데 사람들 손에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만석이 예화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지요. 그때 만석이 말없이 물을 한 그릇 떠왔습니다. 예화 앞에 내밀었지요. 예화가 손을 씻으려 하자 만석이 조용히 손을 받쳐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예화가 잠깐 멈추었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씻을 수 있습니다. 손이 터소. 소금에 오래 닿으면 상하오. 예화는 더 말하지 못하였지요. 만석의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예화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지요. 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관아 쪽 사람이었지요. 장부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수레와 줄선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지요. 그 눈빛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장터가 거의 비워졌지요. 예화가 마지막 소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석이 수레를 보았지요. 자루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엽전이 가득하였지요. 둘이 잠깐 마주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그러나 알았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살아난 것은 소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 국을 삼키던 노인, 김치를 담그던 안악들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것은 자루가 아니라 한 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장터에는 줄이 섰습니다. 예화의 자리가 생겼지요. 어제 소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다시 왔고 소문을 듣고 처음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화의 손은 아침부터 쉬지 않았지요. 한 줌 또 한 줌 그릇이 오가고 엽전이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수레 옆에 서서 그것을 보았지요. 주머니가 묵직하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묵직하였지요. 이렇게 장사가 된 것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주머니를 손으로 만지며 멀리 장터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관아 사람 하나가 이쪽을 보고 있었지요. 어제도 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장부를 들고 서서 예화 쪽을 빠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손이 멈추었지요. 예화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빴지요. 만석은 그 관아 사람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남자는 장부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만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더 불안하였지요. 장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포졸 둘이 장터 안으로 들어왔지요. 만석 목소리가 컸습니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지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줄을 서 있던 이들도 슬그머니 물러섰지요.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아로 오라 하신다. 예화의 손이 멈추었지요. 느낌이 왔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었지요. 만석이 예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다녀오겠소. 저도 가겠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었지요. 예화 씨는 여기 있으시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석이 잠깐 예화를 보았습니다. 예화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만석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이었지요. 포졸들이 앞에 섰습니다. 만석이 소금 자르를 내려놓았지요. 잠시 후 안쪽에서 이찬봉이 나왔습니다. 나이는 쉰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칼집이 좋았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두를 것이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만석과 예화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으로만 훑는 것이 더 불편하였지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된다더군. 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이찬봉이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 그런데 말이야. 이 고을소금 장사가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에서 관리를 해야 해. 그게 순서 아니겠나? 예화가 나지 물었습니다. 허가라면 만석 씨가 이미 통행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찬봉이 예화를 보았지요. 처녀가 나서는 것이 맞지 않은 눈빛이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통행증은 통행증이고 장사 허가는 따로야. 이렇게 장터에서 사람 모아 장사를 하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해. 종이 하나를 내밀었지요. 만석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예화도 옆에서 들여다보았지요. 허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조건이 적혀 있었지요. 예화의 눈이 그 부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찬봉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수익의 절반을 관에 내야 해. 만석이 숨을 죽였지요. 절반이면 장사를 접으라는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소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참봉이 어깨를 으쓱하였지요. 그럼 하지마. 아무도 강요 안 해.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선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선택이 없었지요. 허가 없이 장사를 하다 걸리면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예화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밀려들었지요. 곡식 자루가 마당에서 끌려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세금이다. 나라 곡식이다.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이 텅 비어갔지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똑같았지요. 이름만 달랐습니다. 그때는 세금이었고 지금은 허갑이었지요. 빼앗기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절반을 내면 사람들한테 소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겨우겨우 원가에 팔고 있는데 절반을 내면 값을 올려야 하고 값을 올리면 저 사람들이 못 삽니다. 못 산다는 게 그냥 불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소금 없으면 겨울을 못 넘깁니다. 이참봉이 예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지요. 불편한 눈빛이었습니다. 처녀가 나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죽는 일인데 누가 나서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참봉이 잠깐 예화를 바라보다가 만석에게로 눈을 돌렸지요. 결정은 내가 해. 허가받고 할 거냐 말 거냐.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지요. 예화는 그 옆에서 만석을 보았습니다. 만석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낮고 힘없는 목소리였지요. 이참봉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의 미소였지요. 포졸이 추가로 말하였습니다. 통행증도 다시 받아야 해. 발급이 따로 내야 하고 만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엽전이 또 나갔지요. 관할을 나오면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예화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소금을 기다리는 얼굴들이었지요. 만석이 술래 앞에 서서 멈추었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하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둘 다 알았지요. 가격을 올리면 저 사람들이 못 삽니다. 못 사면 어제처럼 살아나는 일은 없었지요. 예화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만둡시다. 만석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만두면 사람들이 죽소 올려도 사람들이 못 삽니다. 둘이 눈을 마주쳤지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지요. 멀리서 관할 사람이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들고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예화는 소금 한 줌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였지요. 손을 펴자 소금 알갱이들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이번엔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터는 달라져 있었지요. 예화의 자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지요. 어제보다 소금값이 올랐고 올린 값으로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허가비에 통행세의 발급비까지 떼고 나면 예화의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저 사람들이 다시 주저앉을 것을 알고 있었지요. 예화가 소금을 나누려다 멈추었습니다. 아나 하나가 엽전을 내밀었지요. 예화가 소금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망설였지요. 이 값으로는이 사람에게 충분한 양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일이 비싸졌느냐? 아악이 묻는 눈으로 보았지요. 예화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아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지요. 말했다가는 더 큰 봉변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지요. 만석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어제보다 소금이 적다는 것을 아이도 알았습니다. 예화의 손이 멈추었지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졸 둘이 장터 안으로 들어왔지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포졸들이 곧장 만석 쪽으로 걸어왔지요. 허가증 확인한다. 안석이 품 안에서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포졸이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간이 끝났네. 만석이 눈썹을 찌푸렸지요. 어제 갱신한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 발급비까지 냈습니다. 포졸이 종이를 만석 앞에 던지듯 내밀었지요. 우리가 확인한 건 기간이 끝났다는 거야. 우린 모른다. 벌금 내. 어제 낸 돈이 있는데 또 내라는 겁니까? 말이 많네. 벌금 안 낼 거냐?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냈지요. 주머니가 가벼워졌습니다. 예화는 그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포졸이 엽전을 받아 챙기더니 이번엔 술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금 압수한다. 예화의 눈이 커졌지요. 그건 왜입니까? 무슨 이유로 압수하는 겁니까? 불법 장사다. 허가증이 있습니다. 어제 발급받은 것입니다. 포졸이 예화를 흘겨보았지요. 기간 끝난 허가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처녀가 나서지 마. 포졸들이 소금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화가 앞으로 나섰지요. 그 소금은 장터 사람들 먹을 것입니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포조이 예화를 밀어냈습니다. 예화가 뒤로 밀렸지요. 그때 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단단하였지요.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 내는 목소리여서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먹을 소금입니다. 사람들이 소금이 없으면 겨울을 못 납니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포졸이 만석을 보았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팔을 비틀었습니다. 만석이 버텼지요. 포졸이 힘을 더 주었습니다. 만석은 밀리지 않으려 하였지요. 그러나 포졸이 둘이었습니다. 다른 포졸이 뒤에서 밀어 넘어뜨렸지요. 만석이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불법 장사의 관원에게 저항까지 했으니 관하로 데려간다. 손이 뒤로 묶였지요. 만석 씨 예화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포졸이 가로막았지요. 만석이 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화는 그 자리에 굳었지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장면이 눈앞에 겹쳐들었지요.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굳어 있었지요.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예화는 오래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석을 향해 뻗었지요. 그러나 포졸이 막고 있었습니다. 닿지 않았지요. 또 못 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끌려가던 만석이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만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분명하였지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겁먹은 것이 아니었지요. 예와 무언가를 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켜라. 말은 없었으나 예와는 알았지요. 장터가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지요. 소금 자루도 없어졌습니다. 예와 혼자 남았지요. 손에는 소금 한 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알갱이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요. 예와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토머진 소금 자국이 눈 위에 남아 있었지요. 발자국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예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오래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화의 발은 주저앉지 않았지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딛고 있었지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만이었지요. 아무도 예화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이미 만석을 데리고 갔지요. 예화가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눈빛이 남아 있었지요. 지켜라. 예화는 손을 펼쳤습니다. 소금 알갱이들이 다 흘러내렸지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빈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지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장터는 텅 비어 있었지요. 어제 흩어진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들만 눈 위에 여러 방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소금 자루가 끌려간 자리에는 하얀 가루가 조금 흩어져 있었지요. 예화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그대로 넘긴 얼굴이었지요. 눈이 말라 있었습니다. 손에 소금 한 줌이 쥐어져 있었지요.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지켰다는 것이 손바닥 위에서 그렇게 사라졌지요. 예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지요. 문 쪽을 보았습니다. 길은 열려 있었지요. 포졸들은 만석을 데리고 갔고 관화, 사람들은 소금자루를 가져갔습니다. 예화가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었지요. 이 고을 벗어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리 안쪽 주머니를 만졌지요. 종이 조각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어 펼쳤지요. 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집이 무너지던 날 예화가 챙긴 것이었지요. 글씨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화는 그 글씨를 외우고 있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도망쳤지요. 집이 비어가던 날,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노비꾼들이 따라오던 날, 예화는 늘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화는 처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인지를. 눈을 떴지요. 만석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면서 잠깐 돌아보던 눈이었지요.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겁먹은 것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전하는 눈이었습니다. 지켜라. 예화는 천천히 일어섰지요.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으로 가지 않았지요. 숨을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섰지요. 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소금을 받아갔던 안악이었지요. 눈이 불안하였습니다. 그 뒤로 또 한 사람이 왔지요. 노인이었습니다. 어제 국을 삼키지 못하던 노인이었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예화가 저고리 안쪽에서 종이를 꺼냈지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지요. 이건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조용해졌지요. 예화가 숨을 고르었습니다. 오래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지요. 저희 아버지는 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봄의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면 식구들이 겨울을 날 수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였습니다. 욕심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라 하셨지요. 예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지요. 마당에 들어서더니 곡식자루를 하나씩 수레에 싣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앞을 막았지요. 그러자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세금 고지서였지요. 그런데 거기 적힌 양이 우리 집 가을 수확량보다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건 아니라고 하였지요.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 하였는지 아십니까? 예화가 사람들을 보았지요. 나라에서 정한 것이니 틀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지려면 한양에 가서 따지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그냥 다 가져갔습니다. 씨앗으로 남겨둔 것까지 다 가져갔지요.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광도 텅 비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지요. 장터가 조용하였습니다. 아나카 하나가 눈물을 훔쳤지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화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저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지요? 다리에서 뜯기고 겉문에서 뜯기고 이유도 모른 채 소금을 빼앗깁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때는 세금이었고 지금은 통행세입니다. 그때는 곡식이었고 지금은 소금이지요. 그러나 결국 같은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지요. 예화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양에 가서 따지라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오래 그렇게 살았지요. 어차피 안 된다고 어차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자리에 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잠깐 멈추었지요. 아버지가 못하신 말을 제가 대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여기서 있는 이유입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장터는 텅 비어 있었지요. 어제 흩어진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들만 눈 위에 여러 방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소금 자루가 끌려간 자리에는 하얀 가루가 조금 흩어져 있었지요. 예화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그대로 넘긴 얼굴이었지요. 눈이 말라 있었습니다. 손에 소금 한 줌이 쥐어져 있었지요.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지켰다는 것이 손바닥 위에서 그렇게 사라졌지요. 예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지요. 장터 입구 쪽을 보았습니다. 길은 열려 있었지요. 포졸들은 만석을 데리고 갔고 관아, 사람들은 소금자루를 가져갔습니다. 예화가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었지요. 이 골을 벗어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고리 안쪽 주머니를 만졌지요. 종이 조각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어 펼쳤지요. 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집이 무너지던 날 예화가 챙긴 것이었지요. 글씨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화는 그 글씨를 외우고 있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도망쳤지요. 집이 비어가던 날,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노비꾼들이 따라오던 날, 예화는 늘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화는 처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인지를. 눈을 떴지요. 만석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면서 잠깐 돌아보던 눈이었지요.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겁먹은 것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전하는 눈이었습니다. 지켜라. 예화는 천천히 일어섰지요.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으로 가지 않았지요. 숨을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섰지요. 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소금을 받아갔던 안악이었지요. 눈이 불안하였습니다. 그 뒤로 또 한 사람이 왔지요. 어제 국을 삼키지 못하던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지요. 예화가 저고리 안쪽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지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조용해졌지요. 예화가 숨을 고르었습니다. 오래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지요. 저희 아버지는 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봄의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면 식구들이 겨울을 날 수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였습니다. 욕심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라 하셨지요. 예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지요. 마당에 들어서더니 곡식 자루를 하나씩 수레에 싣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앞을 막았지요. 그러자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세금 고지서였지요. 그런데 거기 적힌 양이 우리 집 가을 수확량보다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건 아니라고 하였지요.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 하였는지 아십니까? 예화가 사람들을 보았지요. 나라에서 정한 것이니 틀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지려면 한양에 가서 따지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그냥 다 가져갔습니다. 씨앗으로 남겨둔 것까지 다 가져갔지요.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광도 텅 비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지요. 장터가 조용하였습니다. 아낙 하나가 눈물을 훔쳤지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지요.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달랐을 뿐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지요. 예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지요? 다리에서 뜯기고 겉문에서 뜯기고 이유도 모른 채 소금을 빼앗깁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때는 세금이었고 지금은 통행세입니다. 그때는 곡식이었고 지금은 소금이지요. 그러나 결국 같은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지요. 예화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양에 가서 따지라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오래 그렇게 살았지요. 어차피 안 된다고 어차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자리에 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잠깐 멈추었지요. 아버지가 못하신 말을 제가 대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노인이 나섰습니다. 맞소. 나도 다리에서 2번 냈소. 같은 날에 2번이었소. 상인 하나가 말하였지요. 통행증 핑계로 뺏긴 것도 한두 번이 아니요. 아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없다더니 이 참봉 창고는 차 있다는 소리 들었소. 우리는 굽는데 거기는 넘친다는 거 아니요? 예화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안 오는 것이지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화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지요. 관하로 갑시다. 우리가 당한 것을 말합시다. 다리에서 뜯긴 것, 통행증 핑계로 빼앗긴 것. 창고에 쌓인 소금을 우리가 왜 못 받는지를 말합시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화도 재촉하지 않았지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먼저 앞으로 나왔지요. 지팡이를 짚은 녹인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예화 옆에 섰지요. 그 뒤로 안악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상인이 나왔지요. 한 명이 움직이자 또 한 명이 움직였습니다. 무리가 되었지요. 예화가 맨 앞에 섰습니다. 걸음을 내디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 뒤쪽에 한 사내가 서 있었지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장터 사람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지요. 그러나 눈이 달랐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이었지요. 사내의 손 안쪽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지요.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화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지요. 예화는 앞을 보았습니다. 관아 방향이었지요. 발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이 아니었지요. 싸움이었습니다. 관아 앞이었습니다. 예화와 사람들이 도착하였을 때 포졸들이 이미 문 앞에 늘어서 있었지요. 누군가 먼저 알린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팔을 벌려 길을 막았지요. 돌아가라.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다 잡아넣는다. 사람들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뒤에서 발걸음이 흔들리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예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앞을 보았습니다. 비켜주십시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포졸이 코웃음을 쳤지요. 할 말은 집에서 해. 여기서 떠들면 전부 불법 집회다.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말하러 온 것입니다. 포졸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섰습니다. 썩 돌아가지 못하겠느냐? 다음에 또 오면 전부 잡아놓는다. 사람들이 뒤로 밀렸지요. 예화도 버티고 있었으나 포졸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무리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이대로 밀려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지요. 군중 뒤쪽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이 돌아보았지요. 평범한 옷을 입은 산내 하나가 앞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지요. 그런데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포졸라리들, 우리가 뭘 잘못하였소? 억울한 건 말하러 왔는데 왜 짐승처럼 막아 세우는 거요? 포졸이 눈을 부라렸지요. 내 이놈 썩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사내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물러서라니 소금을 죄다 빼앗아가고 멀쩡한 사람을 잡아가고 이제 입도 막겠다는 거요. 여기가 관하여 도적 소굴이요. 관아 간판 떼고 도적 간판 달아야 하는 것 아니요.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맞소. 도적이 따로 없소. 우리 소금 다 어디 갔소? 사내가 더욱 목청을 높였습니다. 도적 두목 얼굴 좀 봅시다. 이참봉인가 뭔가 하는 양반 안에서 뭐 하는 거요? 백성이 이렇게 몰려왔으면 나와서 들어야 하는 것 아니요. 숨어 있으면 더 수상한 거요. 포졸들이 사내를 향해 달려갔지요. 사내가 뒤로 물러서며 더 크게
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관이었지요. 나장들이었습니다. 창과 칼을 든 자들이 관 마당을 순식간에 에워쌌지요.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혼자의 자리에 나선 것이 아니었지요. 관아포졸들이 너들 잃고 굳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것들을 내려놓았지요. 저항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지요. 이찬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지요. 이찬봉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는 이 고을에 온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소. 처음엔 약장수로 섞여들었고 그 다음엔 장터 상인처럼 다녔지요. 이 고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 적이 한 번 없었소. 그동안 장터를 보았고 건문을 보았고 다리를 보았고 관화, 창고를 보았소.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였지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다른 날이 없었소. 날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백성들이 뜯겼지요. 이찬봉이 입술을 달겼습니다. 그건 규정대로 한 것이요. 규정이요? 암행어사가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내가 직접 적은 것이요. 날짜별로 적었소. 정월 초사흘 소금수레 하나가 창고에서 자루 15개를 씻고 나섰소. 건문에서 통행세 명목으로 엽전 단양이 빠졌지요. 같은 날 다리에서 다리세 명목으로 엽전 3냥이 더 빠졌소. 관 앞에서 수량 검사 핑계로 자루 2개가 압수되었지요. 장터에 도착하였을 때 남은 자루는 9개였소. 창고를 나설 때 15개였는데 말이요. 마당이 조용하였습니다. 정월 초사흘 하루 만의 일이 아니요. 내가 한 달 넘게 적은 것이 장부에 가득하오. 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지요. 소금 수레가 나설 때마다 검문이 강화되었고 통행증 기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소. 발급비는 매번 올랐지요. 암행어사가 이찬봉을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요. 이 고을 소금 창고 허가권을 누가 쥐고 있어? 그대요. 통행증 발권을 누가 쥐고 있어? 그대요. 검문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가 누구요? 그대요. 그 모든 권한이 한 사람 손에 쥐어져 있으니 소금이 창고를 나서는 순간부터 장터에 닿기까지 모든 길목에서 뜯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요. 이찬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창고 쪽을 가리켰지요. 그리고 저 창고를 보시오. 장터에서 없어졌다는 소금이 전부 저 안에 있어 백성들이 소금이 없어 겨울을 못 난다고 할 때 저 창고에는 몇 해를 써도 남을 만큼 쌓여 있었지요. 없는 것이 아니었소. 한 사람이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요. 암행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관들이 창고 문으로 달려갔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소금 자루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하나 둘 셋 자루가 계속 나왔습니다. 쌓이고 또 쌓였지요. 장터 사람들이 1년을 써도 남을 만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말을 잃었지요.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굽는 동안 여기 쌓여 있었구나. 아 소리쳤지요. 내가 다리에서 뺏긴 소금도 여기 있어. 상인이 나섰습니다. 통행증 핑계로 빼앗긴 것도 다 여기 있는 거요. 암행어사가 다시 이찬봉을 향하였지요. 나라의 소금은 백성의 것이요. 임금께서 백성을 먹이라고 내려주신 것이지 한 사람 창고에 쌓으라고 내려주신 것이 아니요.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제배를 불린 것은 나라를 속인 것이요 백성을 죽인 것이요. 이찬봉이 뒤로 물러섰지요. 나는 규정대로만 하였소. 위에서 시킨 것도 있고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위에서 시켰다면 위도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것은 그대가 한 일이요. 규정을 만든 것도 그대요. 규정을 바꾼 것도 그대요. 그 규정으로 이익을 취한 것도 그대요. 모두 묻거라.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지요. 군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장터 사람들을 묶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찬봉과 그 수하들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이찬봉이 뒤로 물러서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지요.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나 안쪽에서 문이 열렸지요. 만석이 나왔습니다. 손이 풀려 있었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당을 훑지요. 예화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예화도 만석을 찾고 있었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걸어왔지요. 예화도 한 걸음 나섰습니다. 둘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마주섰지요. 완석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끝났소. 예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 하였지요. 그러나 만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버텼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화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장터 안악들이 서로 손을 잡았지요. 노인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섞인 웃음이었지요. 오래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예화 쪽으로 걸어왔지요. 처녀가 용감하였소. 예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나선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예화를 보았지요. 그리고 만석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요.
마당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예화는 그것을 보았지요. 비참봉이 찢어버린 종이었습니다. 작게 잘린 조각들이었지요. 그러나 예화는 더 이상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적힌 것들이 이미 자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었지요. 진실은 종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선 사람들 안에 있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달라져 있었지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참봉이 잡혀간 뒤 창고 문이 열렸고 쌓여있던 소금 자루들이 장터로 내려왔지요. 오래 막혀있던 물길이 한꺼번에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소금을 받아들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화나였지요.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소금을 손가락에 찍어 입에 넣었지요. 눈이 동그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양보를 오물오물하였지요. 혀를 쏙 내밀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어머니 저고리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지요. 엄마 이거 진짜 짜. 근데 맛있어. 나 더 줘. 어머니가 얼른 아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놈아, 소금을 그냥 먹으면 어떡하냐? 괜찮아. 맛있는 걸. 나 또 줘.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지요. 며칠 전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지요. 예화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었지요. 소금 한 줌이 돌려놓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안악들이 모여 앉아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였지요. 소금을 손으로 집어 배춧잎 사이사이에 넣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지요. 이 장터에서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소금을 받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옆집 안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었지요. 장터가 살아났습니다. 수레 아래 어둠 속에서 장사꾼, 목소리를 끌어올리던 사람이었지요. 소금 한 줌으로 겨울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장터 한가운데 서던 사람이었지요. 만석이 물을 한 그릇 떠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요. 장터가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화가 마지막 소금을 나누어 주고 손을 털었지요. 만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 내밀어 보시오. 예화가 두 손을 내밀었지요. 만석이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예화가 손을 씻었지요. 소금 알갱이들이 물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화가 손을 거두려 하였지요. 그런데 만석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화는 그것을 느꼈지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예화가 살짝 고개를 숙였지요. 만석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화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지요. 달빛처럼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예화는 눈을 감았지요. 웃었습니다. 둘이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지요. 그로부터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났지요. 만석의 소금 장사는 달라졌습니다. 이참봉이 쥐고 있던 유통 허가권이 풀리면서 소금이 제대로 장터를 돌기 시작하였지요. 만석은 성실하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레를 끌었지요. 예화는 그 옆에서 셈을 하고 사람들을 응대하였습니다. 둘이 함께 움직이니 일이 두 배가 되었지요. 그러나 남는 것도 두 배가 되었습니다. 만석의 소금 장사는 달라졌습니다. 이참봉이 쥐고 있던 유통 허가권이 풀리면서 소금이 제대로 장터를 돌기 시작하였지요. 만석은 성실하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레를 끌었지요. 예화는 그 옆에서 셈을 하고 사람들을 응대하였습니다. 둘이 함께 움직이니 일이 두 배가 되었지요. 그러나 남는 것도 두 배가 되었습니다. 만석은 수레를 하나 더 장만하였지요. 그 다음 해에는 또 하나를 더 장만하였습니다. 수레 세대가 날마다의 고을 저 고을을 오갔지요. 예화는 장부를 맡았습니다. 어느 고을에 소금이 부족한지, 어느 길목이 빠른지 계절마다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꿰뚫고 있었지요. 계산이 빠르고 사람을 읽는 눈이 있는 예화가 셈을 맡으니 장사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만석의 이름이 고을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요. 한때 집을 얹었던 지붕이 기와로 바뀌었습니다. 살인문이 없던 자리에 단단한 대문이 생겼지요. 마당이 넓어졌고 창고가 생겼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소금 자루가 가득하였지요. 그러나 이참봉의 창고와는 달랐습니다. 이 창고의 소금은 날마다 나가고 날마다 채워졌지요.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말하였지요. 만석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알아. 소금을 틀어막지 않았기 때문이야. 흘려보냈기 때문이야. 막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욕심으로 막으면 썩고 나누면 불어나는 법이지.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만석의 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터 안악들이었지요. 노인도 왔습니다. 아이들도 왔지요.
막내 할머니가 앞장서서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국화가 핀마당에 자리가 펼쳐졌지요. 혼례였습니다. 만석은 수레를 끌 때와 같은 조용한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귀가 붉었습니다. 예화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하얀 저고리가 국화 꽃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하였지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 이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술잔이 돌았지요. 방터에서 오래 웃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해가 지도록 웃음이 그치지 않았지요. 이듬해 봄만석의 집에서 아이 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우렁차고 힘찬 소리였지요. 막내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외쳤습니다. 아들이요. 건강한 아들이요. 장터에 소문이 돌았지요. 한겨울 산길에서 도망치던 처녀와 밤길을 홀로 걷던 소금 장수가 만나이 고를 살리고 큰 부자가 되어 아이까지 낳았다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시절 소금은 지금의 돈과 같았지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저장할 수 없었고 김치를 담글 수 없었으며 사람의 몸도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그 소금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지요. 힘없는 백성들은 소금이 없어 겨울을 나지 못하는데 창고에는 소금이 가득 쌓여있는 기막힌 세상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바로 이런 부패를 막기 위해 임금이 직접 비밀리에 관리를 내려보내는 제도였지요. 앞에 하나가 세상을 뒤집는 순간이 바로 그 시절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었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막혀 있어도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지요. 소금 한 줌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린 그 마음이 결국 두 사람을 살렸지요. 눈 위에 남은 발자국 두 줄처럼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 주세요. 늘 이야기 살펴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